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국내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현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학범 감독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단 제주의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활동량 위주의 전술이지만 김학범 감독은 수비와 역습으로 얇아진 수비진을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일단 울산전에서 아쉽게 석패를 했을 정도로 역습 성향이 지난 경기에서는 잘 통했던 편이기도 하다. 이어서 인천은 제르소의 부재가 문제다. 지난 경기 활로를 뚫어줄 제르소가 없자 무고사도 슈팅 영로 묶여버리는 모습이었다. 일단 인천은 제르소가 없으면 공격에서의 연결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드필더에서 자주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아무리 인천이 수비가 강력하다고 하지만 자주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 슈팅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필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인천의 제르소가 없다면 공격이 상당히 부정확해진다는 점이 포인트다. 따라서 제주가 생각보다는 공격권을 많이 잡고 가게 될 수 있다. 물론 제주도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웅크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 편이기에 다득점 양상의 경기를 예상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제주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전북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현재 보여주는 플레이가 매우 난조가 심한 모습이다. 특히 구자룡과 정태욱이 보여주는 실수와 플레이의 만족도는 상당히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문제는 홍정호의 부상과 박진섭의 훈련소 입소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듀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북이 현재 경기력이나 중앙을 쓰는 전개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감독의 전술 자체가 복잡한 편이라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포항은 지난 경기에서 오랜만에 경기력이 잘 통했다. 최근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수원 삼성과의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린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체력적으로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으며 이호재가 이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났다. 특히 포항이 원정에서 제법 강하고 특히 후반 뒷심이 좋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수비는 현재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끈기와 뒷심이라는 장점을 커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포항도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덕에 활기나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청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오히려 홈에서 더 약한 편이다. 일단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성향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상대의 블록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실제로 홈에서는 원정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홈에서의 득점 비중은 전체 대비 33%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역습을 막고 수비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이 더 잦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부천은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강하다. 일단 최근 충남 아산에게 승리를 기록한 것도 그 예시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충남 아산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다. 광주를 상대로도 대놓고 점유율을 주고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접근했고 실제로 꽤 좋은 승부를 했다. 천안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실리적인 전술을 택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부천이 반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와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나아지는 편이다. 따라서 홈에서 약한 천안의 특성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김포FC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수비적인 조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일단 전북전과 비교하면 지난 부산전에서는 5명의 선수가 바뀌었다. 컨디셔닝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고정훈 감독의 수비적인 운영이 여전히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공격진이 힘을 쓰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브루노의 화력을 더 올리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어서 청주는 지난 경기에서는 4득점을 기록하면서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부천이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전진한 것을 노린 것이다. 김포는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고 충북 청주도 이를 잘 공략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김포를 이긴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패스 성공률은 75%를 밑도는 편이다. 역시 충북 청주도 공격력을 믿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일단 충북 청주나 김포나 모두 공세보다는 수비적인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따라서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힘을 크게 쓰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충북 청주가 최근에는 김포 상대로 강하지만 무승부 비중도 만만치는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FC 서울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강원을 상대로는 약할 수 있다. 물론 컵대회에서는 강원이 일부러 잠그는 식으로 나왔지만 당시에는 강원이 로테이션을 꽤 돌렸던 상태다. 기성용도 현재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강원이 매우 공세적으로 들어가는 중앙에서의 압박에 서울이 대응이 깔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링가드나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수원FC를 헤집어 놓는 능력은 꽤 좋았는데 강원이 지친 후반에 윌리안이 조커로 들어가서 수비진을 헤집어 놓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강원은 공격성은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수비적으로 강한 김천 상대로 1분 만에 골을 기록하고 난전을 유도한 점은 놀라웠을 정도다. 컵대회와 달리 강원이 지금은 양민혁 등을 선발로 세울 가능성도 높다. 다만 강원이 원정이고 에너지 레벨을 극도로 투자하는 특성상 후반전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일단 서울도 강원의 매우 강한 압박과 공격성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다만 강원도 늘 후반에 보여주는 실점 커버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서울도 지난 경기 활약이 좋았던 윌리안을 후반에 교체로 내보내서 반전을 만들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울산현대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일단 믿을 수 있는 것은 화력뿐이다. 특히 서령우가 지배지다 이적을 확정지었고 현재 전반적인 선수들의 나이대가 늙었다는 점이 상당한 리스크다. 이미 서울전에서도 기동력 문제를 드러내면서 무승부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대구의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스피드 싸움에서 우세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주민규가 여전히 득점 감각이 좋다는 점이 다행일 듯하다. 이어서 대구는 일단 역습 한방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현 감독 이후로는 어린 선수들을 다수 기용하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좋아진 편이기도 하다. 물론 대구 입장에선 중원의 누수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요시노는 징계,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벨톨라는 부상 중이다. 울산의 경기 장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일단 울산도 상당히 수비진에서의 사고가 많은 상태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수비진은 대구의 기동성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대구의 중원이 상당히 빈약해진 상황이고 울산은 적어도 공격진에서의 활약상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있다. 울산이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울산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실수가 나온 점이 포인트다. 특히 패스미스로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는 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랜드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은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안산의 플레이는 임관식 감독 부임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모한 편이다. 이랜드도 실점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안산은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거나 하는 모델 자체는 괜찮은 편이다. 물론 슈팅으로 이어가는 능력이나 전반적인 찬스 메이킹 능력은 한계가 없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안산은 현재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평균 꼴찌에 이르고 있다. 결국 김범수 같은 토종 공격수들의 부진도 아쉽지만 팀의 전력 상황이나 외국인 선수가 없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여지는 있다. 전력에서의 차이가 꽤 있는 매치업이라고 본다. 다만 이랜드도 상당히 수비진에서의 빌드업 미스가 많은 모습이다. 특히 압박 상황을 잘 만드는 안산이라서 의외로 이랜드 역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